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제약회사 연구원입니다. 외동에다가 워낙 늦둥이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을 넘치게 받으며 자랐는데 25살 어머니가 급성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듬해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졸지의 외톨이가 돼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모네 집 근처에 살며 대학과 대학원 공부까지 마쳤어요. 그다지 잘생긴 외모도 아니었고 활발한 성격도 아니었기에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했고 곧바로 제약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혼자 짝사랑했던 몇 명의 여자들, 대학 입학하고 잠깐 사귀었던 3학년 선배, 그리고 입사한 후 소개팅에서 만나 2년 반 정도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연애 막판에 일명 사짜 남자와 저를 양다리 걸친 사실을 알게 된 후 미련 없이 이별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던 이모는 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라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도 컸고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가족만큼이나 가까운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녀석도 독신주의거든요. 저는 자발적 독신주의지만 그 녀석은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너라면 누구라도 만나 결혼했을 거야. 야, 능력되면 2번도 했을걸? 네가 직장이 후진이야, 집이 없냐? 아니면 나처럼 쎄 빠지게 부양해야 될 엄마 아버지가 있냐? 친구는 대학 때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졸지에 가장이 되어 갑자기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아버지 병수발을 드셨는데 그런 어머니마저 몇 년 전부터 아프셔서 결국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죠. 누나가 한 명 있긴 했지만 일찍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아 키우느라 도움을 줄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친구 혼자 부담해야 하는 엄마 병원비와 아버지 요양원비가 매달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솔직히 오늘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렇게 누워 계신 지 벌써 4년째야. 언제까지 저렇게 누워 계실지 모르겠다. 저는 유일한 낙이 그 친구 만나 술 마시며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저의 소원이 그 친구와 국내든 해외든 편하게 여행 가는 거였는데 친구놈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죠. 그래, 이렇게라도 가끔 만나 얘기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늙어가지 뭐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선배의 권유로 여자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출판사 편집 디자이너였는데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저를 좋아할 리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먼저 몇 번 더 만나보자 제안했고 그렇게 저희는 9개월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꿈만 같았어요. 제가 부모님이 모두 안 계셔서 그녀 집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마침 장인 어른과 제가 같은 대학 출신이었고 장모님은 내심 제가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서울에 아파트까지 있다는 걸 알고 흔쾌히 결혼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아내는 일찍 떠나신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을 만큼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 없는 여자였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잘했고요. 저희 이모에게도 살가웠고 무엇보다 자기 관리도 철저해서 제가 신경 써서 챙겨줄 게 전혀 없는 여자였어요. 집안도 나쁘지 않았고 저 못지않게 연봉도 많이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에 대해 하염없이 비관적이었던 과거의 제가 부끄러울 만큼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당연히 어서 아이도 낳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생각만큼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와 아내는 4살 차이였는데 둘 다 딱히 아픈 데 없이 건강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겠지 싶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제게는 엄마 같은 존재였던 이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이모의 두 딸은 모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던 터라 제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볼 때마다 서둘러 아이 낳으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모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고 저 역시 무척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그 무렵 이상하게도 아내는 야근도 많아지고 주말에 출근하는 날도 많아지고 친구 만나기로 했다. 엄마 모시고 병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빠져서 얼굴 보기도 힘든 정도가 됐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씻자마자 잠에 들었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를 만나 사정을 털어놓았죠. 딴짓하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바빠서 그런 건데 어쩌겠냐. 좀 진득하게 기다려봐. 언제까지 계속 바쁘겠어. 그리고 임마, 네가 얼마나 부실하면 와이프가 집에 오자마자 잠잘 생각만 하겠냐? 에휴, 하여간 평소에 여자를 만나봤어야 뭘 알지. 모질이. 친구는 결혼은 포기한 대신 참 많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다 가다 일하면서 만난 여자들과 하룻밤 즐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그놈 말로는 연애는 일상일 뿐 큰 의미는 두지 않는다 했죠. 여자 경험이 많은 녀석이어서 아내와 트러블이 생기면 늘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유 없이 쎄하다고? 별거 아니야. 뭐 여자들 가끔 그래. 특히 너희는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뭐 딱히 너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을 거고. 다시 말해, 긴장감이 없단 얘기지. 그럴 때는 그냥 냅둬. 아예도 무관심하게 돼. 뭐 그러다 스르륵 풀려. 친구 말이 맞더라고요. 아내가 쎄한 기운 보일 때마다 아예 무관심하게 굴었더니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 모처럼 맛집 가자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안 먹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달 넘게 필요한 대화 이외에 살가운 대화가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야, 이벤트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아니면 아예 정면으로 부딪혀보든지. 얘기 좀 하자. 내가 뭘 고쳐야 되냐? 불만 있으면 말해봐라. 뭐 대놓고 물어보든가. 하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아내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느닷없이 친구 녀석이 연락도 없이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봉을 2박스나 사들고요. 야, 이거 재수씨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다.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기에 느닷없이 친구의 방문에 아내도 적잖이 놀랬는데요. 재수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 친구 좀 예뻐해 주세요. 저는 불쌍한 놈이거든요. 친구가 가고 아내는 제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오밤중에 이게 무슨 실례냐고요. 솔직히 아내는 평소에도 제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거칠다, 능력 없다, 정승 맞다, 별로 도움될 거 없는 사람이라면서 제발 다른 친구 좀 만나라고 했었기에 늦은 밤 불쑥 나타난 게 기분 좋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 후로 아내는 제게 더 멀어졌습니다. 늦으면 늦는다. 라는 연락은 꼭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연락도 없이 늦고 외박은 아니지만 거의 새벽녘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까 싶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섣불리 의심하지 마. 그냥 평범한 권태기일 수도 있어. 다시 말해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지. 너랑 둘이 멀뚱멀뚱 있는 게 불편해서 뭐 괜히 밖으로 도는 걸 수도 있거든. 솔직히 남자가 생겼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단지 그냥 저를 멀리하기에 혹시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무렵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아내에게 조문을 같이 가자 했는데 단칼에 싫다더군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아버지를 보낸 후 어머니 병세가 더 악화되자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간 알바까지 하더군요. 참 외로웠습니다. 아내는 나를 멀리하고 친구는 시간을 내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옛날 부모님 2분 모두 떠났을 때 못지않게
혼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갖자. 제대로 노력해보자.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갖고 싶다고요. 아내는 제 얘기를 유심히 듣더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아내의 마음이 돌아오길 기다렸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가족이라 생각했던 이모마저 떠나니 상실감은 너무 컸고 이모님 영정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모의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얘기 좀 하자더군요. 이모님마저 떠나니 저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야 마음을 돌리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잔인하게 나오나 싶어 처음으로 아내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 방금 이모님 보내드리고 왔다. 이모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너는 잘 알지 않느냐? 어떻게 이 순간에 나한테 이혼 얘기를 꺼낼 수 있느냐? 그러자 아내가 울면서 얘기하더군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해해달라.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 당신 잘못 하나도 없다. 다 내가 부족해서다.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바라지 않는다. 그냥 헤어져 달라.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거냐 물었죠.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이 결혼 생활을 그만하고 싶을 뿐이라 하더군요. 전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생긴 게 아니면 얼마든지 기다리겠다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늦게 들어와도 되고 나랑 얘기 안 해도 되고 아내로서 그 어떤 책임 묻지 않겠다. 몇 년이 걸려도 기다릴 테니 이혼만은 안 된다. 그 후 아내는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따뜻한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또다시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았어요. 도저히 마음을 다잡을 수 없어 친구를 찾아가 하소연했는데 내가 네 와이프 몇 번 보지도 못했고 뭐 길게 얘기 나눠본 적도 없어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확실히 마음은 뜬 것 같아. 사실 위자료 달라, 재산 나눠달라, 계산적으로 나왔으면 뭐 처음부터 돈 보고 결혼했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면 이거 진짜 방법이 없네. 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 저는 어려서부터 돈 아쉬운 적도 없었고 많지는 않지만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돈을 탐낼 사람은 아니었고 처가도 아쉬운 거 없이 여유 있게 사는 집이라 제 돈을 보고 결혼했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아내는 제가 정말 좋아서 결혼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한테 실망할 게 있었나? 저는 나름 처가에도 자랐고 집안일도 게으르지 않았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도 잊지 않고 챙겼으며 아침은 거르고 저녁까지 회사에서 먹고 오는지라 밥 투정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대체 불만이 뭔지, 뭐가 문제길래 이혼해야 하냐고요.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문제는 전혀 없대요. 하물며 트집 잡을 거조차 없답니다. 그저 미안할 따름이고 제발 헤어져 달라더군요. 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 평범한 가정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저에게 제대로 된 가정은 부모님과 함께 했던 25년이 전부잖아요. 남들처럼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만의 가정을 만드는 일이 왜 나한테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원한다면 아이는 없어도 좋다고까지 생각했어요. 하다 답답한 마음에 처형을 찾아갔습니다.
아내 좀 붙잡아 달라고 사정하려고요. 그러나 처형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부한테는 미안해. 우리도 제부한테 전혀 불만 없어. 나도 진짜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지가 떠받아 모실 시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두 사람만 잘 살면 되는데도 도저히 설득이 안 되더라고. 죽어도 못 살겠다는데 어쩌겠어. 엄마도 아버지도 한참을 붙잡고 얘기했는데 이미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 우리가 진짜 제부 볼 면목이 없다. 처형의 말을 들으니 싫다는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이렇게 괴상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어가는 건 어차피 나에게도 아내에게도 좋을 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자 아내는 서둘러 짐을 빼 나가겠다더군요. 갈 데는 있냐 했더니 급한 대로 원룸 오피스텔을 얻을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했다며 주섬주섬 짐을 챙기더라고요. 한편으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몸만 나가는지라 필요하면 얼마라도 주겠다 했는데 그마저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이사하던 날 이삿짐도 날라줬습니다. 이사한 집에 들러 짐 정리도 해주고 당장 필요한 생필품까지 사다 줬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내심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마지막이지만 저녁이라도 함께 먹자 했는데 몸살 기운이 있다길래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집을 보니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괴롭고 힘들다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헛웃음만 났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아내가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됐다 했더니 기다려보자. 보통의 이혼하는 부부들 대부분 죽이네 살리네 하고 헤어지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았잖아. 솔직히 너 같은 남편이 또 어딨냐? 믿어보자. 돌아올 거야. 설령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 요즘 이혼 그깟 거 흔하잖아. 또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이혼했다고 청승 떨지 말고 밥 잘 먹고 힘내. 요즘 내가 매일 새벽에 일이 끝나서 시간 내기가 좀 그런데 조만간 너희 집에 들릴 테니까 술 한잔 하자. 친구 녀석 말대로 청승 떨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강력한 우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내가 떠난 빈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이모까지 이런 나를 보시면 얼마나 한심하다 하실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매몰차게 떠난 아내가 몹시 그리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몸살 기운은 어떠냐 카톡을 보냈는데 곧바로 계속 안 좋네 라는 답장이 오더군요. 이어서 안 좋아도 밥 잘 챙겨 먹어 라고 답을 보내려는 순간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간 되면 잠깐 보자고 하길래 망설일 것 없이 바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가는 길에 약국이 보이길래 몸살약도 샀습니다. 약을 사면서 든 생각은 누군가를 위해 약을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아내의 오피스텔에 도착해 연락했더니 주차장으로 내려온다길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친구에게 톡이 왔어요. 집이냐? 그래서 와이프가 밥 먹자고 해서 나왔어. 이따 전화할게 라고 답장을 보냈죠. 그때 마침 와이프가 나오더군요. 몸살이 심한지 초췌한 모습으로 온 아내는 곧바로 제 차에 탔고 뭐 먹으러 갈까 했더니 속이 안 좋아 생각 없다면서 저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너무 섣불렀다. 다시 합치자. 라는 말을 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요즘에 계속 몸 안 좋다고 했잖아. 사실 임신했어. 10주 됐대. 아내의 임신. 평범한 남편이라면 뛸 듯 기뻐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혼미해지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는 1년 가까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순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아내의 눈만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임신이 된 건지, 애아빠는 누군지, 내가 아닌 건 확신한데 그렇다면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물어봐야 될 게 너무 많았는데 그 순간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궁금증에 대해 아내가 알아서 답을 해주더군요. 미안해. 나 그동안 다른 사람이 있었어. 처음엔 당신 모르게 만났는데 나중엔 오히려 걸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생각했거든. 그런데 당신이 전혀 의심을 안 하길래 더 답답했어. 또 계속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게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빨리 이혼하자고 했던 거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질문부터 해야 할지, 화부터 내야 할지 정리가 안 되더군요. 최대한 정신줄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나를 지키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고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또 무엇을 안 물어봐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 끝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얘기를 날 여기까지 불러서 하는 이유가 뭔데? 솔직히 다른 남자 생겨 이혼한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가 다 끝난 마당에 나 그동안 남자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놀리거나 화나게 만들려는 게 아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어차피 자기도 알게 될 거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알게 되느니 내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내 마지막 양심이야. 설명을 들으니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될 거다. 과연 누가 전처 임신 소식을 나에게 알려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잡혔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물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아니요. 솔직히 저는 모르고 싶었습니다. 알아봤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기어코 이혼까지 시켰으니 알아서 책임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 사람 당신 친구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죠. 아주 잠깐이지만 혹시 이 여자가 미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이없지? 그게 당연하지.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으니까. 그치만 나 이 아이 지키고 싶어.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있었던 일에 대해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놨었고 친구 역시 늘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으니까요. 하물며 방금 전까지도 카톡했던 사이인데 애 아빠가 제 친구라니요. 서둘러 친구와 나눈 카톡을 봤습니다. 친구는 와이프가 밥 먹자고 해서 나왔어. 이따 전화할게. 라고 남긴 제 카톡을 읽은 상태였고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믿기 힘들 거라는 거 알아. 그 사람도 끝까지 당신 모르게 하자고 했는데 상의 없이 내가 당신 부른 거야.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더 붙잡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됐고 알았으니까 올라가라 했죠. 아내가 차에서 내리면서 얘기하더군요. 못 믿겠지만 그 사람한테 전화해봐. 내가 당신 만나서 다 얘기할 거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거든. 아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일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2번 더 전화했는데 계속 받질 않아 일 끝나는 대로 전화 줘라 라는 카톡을 남겼죠. 하지만 친구는 다음날 아침까지 제게 전화도 하지 않았고 카톡 답장도 없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고 도저히 출근할 수 없어 급하게 월차를 내고 친구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를 믿었어요. 일이 늦게 끝나 제가 잠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전화 못했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자느라 전화 못하는 거겠지. 하지만 정화가 다 되도록 연락이 없자 슬슬 불안해지더라고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면 어쩌지. 만일 그렇다면 지금쯤 그 녀석도 어젯밤 일에 대해 알게 됐을 거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거나 싸우거나 하고 있겠지.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불이 나게 친구 녀석의 일터로 찾아갔어요. 친구가 안 보이길래 회사 동료에게 물었더니 외근 중이라더군요.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흘렀을까? 회사 동료와 함께 택시에서 내리더라고요. 큰 소리로 친구 이름을 부르니 저를 발견하고 터덜터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씩 웃으며 한다는 소리가 왔어?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구나. 친구는 조용히 제 차에 탔고 곧바로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죽일 놈 됐다. 어떻게든 이 옷만은 맞고 싶었는데 내 힘으로도 안 되더라고. 어떻게든 이 옷만은 맞고 싶었다. 는 말 속에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친구는 제 아내를 사랑하진 않았단 뜻이죠. 하도 기가 차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별말 없이 친구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친구에게 아내와의 불편한 관계를 털어놨을 무렵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아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도 허리 아프다는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녔거든요. 거기서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고 처음엔 제 얘기를 하다가 서로 사는 얘기를 나누고 그 후 한 번 더 병원에 마주치고 아내는 결혼 생활의 무료함, 친구는 버거운 일상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다 서로 애틋한 감정이 싹 덧하더군요.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 진심이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지루해졌다더라. 아이 낳고 싶단 생각은 들었지만 저와의 잠자리가 즐겁지 않았고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남편이었지만 모든 면에서 지루한 남편이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했는데 그보다는 너무나도 비참했고 고립된 느낌을 받았으며 어딘가로 마냥 숨고만 싶더라고요. 야근이다 뭐다 해서 늦게 들어왔던 수많은 날들 두 사람이 나를 무시한 채 모텔에 있었고 늦은 밤 거봉을 사들고 불쑥 찾아왔던 것은 친구가 헤어지자 했다가 큰 싸움이 나서 아내가 먼저 집에 가버렸는데 속상한 마음에 혼자 술을 마시고 아내가 미친 듯이 보고 싶어 찾아왔던 거라더군요.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함께 조문 가자는 걸 거부했던 일도 두 사람이 함께 모텔방에 있다가 부고 소식을 듣게 됐고 아내가 직접 운전해서 요양원까지 데려다 줬대요. 친구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임신한 건 알고 있냐고. 네, 알고 있대요. 끝까지 이혼만은 못하게 하고 싶었는데 임신 소식에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녀석은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가진 건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당당했고 사정이 안 좋을 때마다 돌려받지 못할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든 한참이 지나서라도 꼭 갚았고 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저 못지않게 슬퍼해줬으며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 아내와의 결혼 소식, 아내와의 불화까지 그 친구와 낱낱이 공유했으며 아내와 헤어지고 가장 먼저 위로받고 싶었던 사람도 역시 그놈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저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저는 그놈에게 속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하다. 나 사실 그동안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났고 그중에 유부녀도 몇 명 있었어. 어차피 결혼 생각은 없고 그저 하룻밤 즐기면 됐거든. 너도 알다시피 내가 남들처럼 가정을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 번 사는 인생 죽어라 독수 공방만 하는 건 억울하고 사랑이니 뭐니 그런 건 나한테는 필요 없었거든.
그런데 이번엔 좀 특별한 것 같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상황에서 친구 멱살을 잡고 아구창을 날리곤 하는데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빨리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만 들어가 봐라. 내려. 친구는 별다른 말 없이 차에서 내려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단 차를 돌려 나오긴 했지만 집으로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순간 갑자기 허기가 몰려와 근처 식당에 들어가 허겁지겁 미친놈처럼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잠을 하나도 못 잔 상태에서 뜨끈한 국물이 뱃속에 들어오니 졸음이 몰려오더군요. 천천히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와 기절하듯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잠에서 깨니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두워졌더라고요. 화가 나야 정상이고 두 년 놈들을 잡아 죽여도 시원치 않을 상황임에도 제가 생각해도 이상할 만큼 묘하게 차분해지더군요. 멍했던 시야는 또렷해지고 빨리 출근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될 것 같아 모처럼 집 청소를 하고 밀렸던 빨래도 하고 샤워를 하며 거울을 보고 다짐했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다 끝난 일이니 내일부터 평소대로 내 인생을 살면 돼. 곁에 부모님이 계셨다면 매우 기특하다고 할 만큼 참으로 의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 기일이 돌아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내와 같이 왔었는데 어머니가 왜 혼자 왔냐 물으실 것 같았지만 혼자여도 씩씩하단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유골함을 함께 모셨는데 두 분 사진 앞에 앉아 있으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친구놈 생각이 났습니다. 두 분의 유골함을 합쳐서 모시던 날, 어머니 아버지, 이놈 제가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마세요.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믿어도 된다는 거. 제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약속까지 해놓고 나를 배신하다니. 사실 그동안 그 녀석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최대한 자제하려 노력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한도 끝도 없이 화가 날 것 같아 참았는데 부모님 앞에 있으려니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쫓아가서 주먹을 날릴 용기도 없었습니다. 바보 같은 나를 자책하며 납골당에서 한참을 울다가 돌아오는데 카톡이 오더군요. 친구놈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빌려간 300을 보냈다고요. 확인해보니 입금자 이름이 아내였습니다. 그마저도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 후 저는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안간힘 썼지만 어쩔 수 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불면증이 세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친구 녀석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를 참 예뻐해 주셨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당연히 인사드리러 가야 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그 녀석 평생의 짐이었던 아버지 어머니 모두 돌아가셨으니 이제 조금 홀가분해졌겠구나. 게다가 아이까지 생겼으니 두 사람은 곧 살림을 합쳐 살겠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저도 오로지 저만 위해 잘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쯤 병원 치료 덕에 불면증도 사라지고 서서히 일상을 찾아가던 어느 날 늦은 밤에 아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잠깐 시간 내서 만날 수 있냐더군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무조건 만나달라 사정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조만간 시간 내보겠다 둘러댔는데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쪽으로 오겠다길래 아파트 놀이터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나니 그 사이 배가 많이 불렀더라고요. 오밤중에 급하게 만나야 할 일이 대체 뭔지 서둘러 용건만 말하라 했는데 당신 친구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당신하고는 연락돼?
그걸 왜 나한테 묻는지, 그리고 너 같으면 와이프랑 바람난 친구하고 굳이 왜 연락하겠냐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하더군요. 일주일 전쯤 심하게 싸웠거든. 그 후로 연락이 안 돼. 정말 미안하지만 제발 그 사람 좀 찾아줘. 부탁이야. 당연히 제가 찾아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오죽 답답했으면, 그리고 오죽 연락할 사람이 없었으면 나한테 찾아왔을까 싶더라고요. 일주일 전쯤 싸운 건 무슨 이유였나 물었습니다. 아내가 털어놓은 얘기로는 점점 배가 불러오니 서둘러 양가에 알리고 식은 올리지 못해도 일단은 살림을 합치자 했는데 아픈 어머니 핑계를 대며 자꾸만 미루더래요. 그래서 우선은 친정에 인사부터 드리자 했더니 현재 자기 처지가 좋지 못하고 친구 와이프랑 바람나 임신까지 시킨 놈이라 너희 집에서 나를 좋게 보겠냐, 하물며 먼저 번 사이는 번듯하기라도 했는데 자기는 내세울 거 하나 없는 놈이라 차마 인사드리러 가지 못하겠다며 계속 회피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냐,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차마 문전박대하겠냐. 그리고 이미 친정에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에 서둘러 애아빠 보자고 하신다 했더니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한다, 이 일이 바쁘다며 약속을 계속 미뤘다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오늘 내일 하는 중이니 일단은 엄마가 우선이다,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 제발 그만 좀 보채라 하더래요.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후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는 산부인과도 같이 다녀야 하고 함께 살 집도 알아보자 했더니 당분간만 혼자 지내고 싶다 했다네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언제까지 임산부를 혼자 있게 할 거냐, 나는 곧 회사도 그만둬야 한다, 어떻게 아이 아빠가 돼서 책임감이 하나 없냐 소리쳤는데 친구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미안하지만 솔직히 난 자신이 없어 하더래요. 그리고는 일주일째 잠수 중이라는 겁니다. 힘겹게 부른 배를 안고 눈물 콧물을 펑펑 쏟으며 하소연하는 아내. 물론 이제는 내 아내도 아니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보다 딱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혹시 모르니 그 사람한테 전화 한 번만 해줄 수 있어. 혹시 당신 전화는 받을지 모르잖아. 이렇게 부탁하길래 한참을 망설이다 그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안 받더군요. 내 전화도 안 받는다. 안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무슨 낯짝으로 내 전화를 받겠냐. 뭐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 너가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안다. 하지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잘 됐다. 쌤통이란 생각은 안 하겠다. 그러나 모든 건 네가 짊어져야 한다. 앞으로는 나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택시를 태워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남자로서 어떻게 자기 애를 가진 여자한테 이럴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많이 무섭고 부담됐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건데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런 놈을 절친이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놈이었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한참 만에 받았더니 무슨 일로 전화했냐 묻더라고요. 내 아내였다가 이제는 네 아내가 될 여자가 찾아왔었다. 너 연락이 안 되다길래 그 여자 부탁으로 별뜻 없이 전화했던 거라고 솔직히 말했죠.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할 말 없으면 끊겠다 했는데, 그래도 친구였다고 네 번호 찍힌 거 보니 솔직히 반갑더라고. 나랑 연락 안 돼서 어쩌면 걔가 너한테 연락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긴 했는데, 그보다는 네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반갑더라고. 목소리를 들으니 술이 꽤 취한 듯 했어요. 개소리 그만하고 술 먹었으면 잠이나 자라고 했는데 이놈 한다는 소리가 왜 나한테는 자유가 없을까? 가 20살 넘어서부터 지금까지 아픈 부모님 수발 드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돈만 벌었는데
부모님한테 벗어나자마자 느닷없이 처자식 떠안게 되니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 술에 취해 하는 헛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놈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좋아하고 아꼈던 친구놈이 맞나? 이게 사람인가?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여자를 뺏어가 놓고 게다가 임신까지 시켜놓고 이제 와서 책임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아직도 나를 친구라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뻔뻔함의 극치인 건지 물론 후자가 맞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놈에게 모진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난리가 벌어진 이후에도 무조건 외면하고만 싶었지 큰 소리 내고 싶진 않았는데 이쯤 되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너는 그동안 내가 참 한심했겠다. 네 기준에서 여자는 그저 하룻밤 즐기면 끝나는 존재인데 내가 와이프한테 쩔쩔매고 비위 맞추려 노력하는 거 보고 얼마나 병신 같다 생각했겠어. 안 그래? 내가 비록 결혼에 실패해서 아니 등신같이 친구한테 와이프 뺏겨서 이렇게 궁상 떨며 살고 있지만 부모님만큼이나 중요한 존재가 처자식이라는 건 알아.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본능 아니냐? 부모님 병수발 끝났다고 이제는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 네 새끼 뱃속에 품은 여자는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야? 생전 처음으로 욕설까지 섞어가며 소리쳤는데 그놈은 제 얘기를 듣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 아직 걔 좋아하냐? 아이, 그럼 네가 좀 책임져 주던가.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속에서 어찌나 열이 나던지 눈에 보이는 거 뭐라도 집어들고 던지고 싶었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알려준 대로 깊게 호흡을 하며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나 모르게 둘이 바람 피울 때는 이렇게 될 거 생각 못하고 마냥 짜릿했을 거고 아이가 생겼을 때는 그저 운명적인 사랑의 결실이라 생각했겠죠. 1년 간격으로 부모님이 떠났을 때 못지않게 큰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저에게 친구도 아내도 부모님만큼이나 소중했던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둘 다 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설령 누구 하나 죽더라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더 이상 욕도 저주도 그 어떤 걱정도 동정도 하지 않겠다.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1년의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일에만 몰두했고 퇴근 후엔 주짓수 학원에 다니며 일부러 몸을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엔 등산도 다녔어요. 기분이 한결 좋아지더군요. 등산 다니며 만난 사람들과 친해져서 가끔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새로운 관계도 형성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배신한 두 사람에 대한 생각을 철저히 차단했죠. 몇 달 후, 때마침 명절 연휴여서 며칠간 제주도 한라산 등반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 현관 앞에 친구놈이 앉아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어디 다녀오냐 묻더라고요. 지금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냥 얘기가 하고 싶었대요. 나는 할 얘기 없으니 꺼지라고 했더니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렇게 무시하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는데 나 여기서 반나절 기다렸어. 내 전화 차단한 거 같은데 잠깐만 시간 좀 내줘라. 오늘은 너한테 맞을 각오하고 왔어. 보아하니 그냥 돌아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술에 취해 왔다면 경찰이라도 불러 쫓아냈을 텐데 술 냄새도 안 나고 멀쩡한 정신이었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라도 벌일까 무서운 생각도 들었는데 저도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고 겁날 것도 없고 이놈이 어떻게 나와도 의연하게 대처할 자신이 있어 친구를 집에 들였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빨리 해보라고 했죠. 문득 계산을 해보니
이미 아이가 태어났을 시기였습니다. 지난달에 애기 낳았대. 낳았다가 아닌 낳았대라니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 말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많았지만 궁금해하지 않으려 했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놈은 소파도 아닌 마룻바닥에 철부덕 앉아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더니 진심으로 사과가 하고 싶어 왔다며 앞으로 자기를 안 보고 살아도 괜찮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어떻게든 얼굴을 보고 사과하고 싶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또 한번 참 이기적인 놈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곧 지방에 내려가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끔 얘기했던 군대 동기 기억나? 걔가 거창에서 농장을 하거든. 거기 일손 부족하다길래 내려가서 농장 일이나 배워보려고. 몸 굴리는 일이 제일 편하잖아. 이것저것 잡생각도 없어지고. 여지껏 다 정리하고 아예 내려가서 살려고. 가기 전에 네 얼굴은 꼭 봐야겠더라. 그래, 가서 잘 살고 얼굴 봤으면 그만 가봐라 했습니다. 길게 말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다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한테 바라는 거 더 있냐 물었죠. 내가 너한테 바랄 게 뭐가 있겠냐. 근데 왜 안 물어봐? 당연히 애 엄마와 애에 대한 얘기는 왜 안 묻냐는 뜻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부도 아니고 그걸 내가 왜 물어봐야 되는데? 예전과 다르게 싸늘해진 제 모습에 친구 놈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고해성사하듯 긴 얘기를 늘어놓더군요. 처음엔 아이도 애엄마도 책임지려 했답니다. 어떻게든 마음 붙잡고 가장 역할 충실히 하며 살겠다 마음 먹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자 모든 게 겁이 났고 매일매일 숨이 막히게 닥달하는 애엄마조차 만나고 싶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아주 옛날 얘기까지 꺼내더군요. 늘 자기가 나보다 우월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시고 공부까지 포기하게 되면서 자존심이 너무 상했대요. 그러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저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커져서 내가 저놈 챙겨야지, 끝까지 든든한 친구로 남아야지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게 되니 자기도 모르게 패배감이 들었고 그 보상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제 아내를 여자로 본 건 아니었대요. 자기를 보는 눈빛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고 자기를 남편의 절친으로 마음이 들지 않아 한다는 것도 알았으며 그럴 만도 하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되도록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어쩌다 병원에서 만나게 됐고 그 무렵 아이 갖는 문제로 저희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든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좋게 얘기해 보려 했는데 제 아내와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나더래요.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나쁜 생각을 접으려 했지만 또 한 번 병원에서 마주치던 날 자기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며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에 자제할 틈도 없이 마음이 갔다고 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 털어놓겠다 마음 먹고 온 녀석이라 저도 군소리 없이 차분하게 그 녀석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한번 마음이 가니 주체할 수가 없었고 솔직히 주체하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아무리 친구지만 나보다 많은 걸 가진 놈에게 뭔가 하나쯤은 뺏고 싶었고 그래서 조심스레 다가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했던 그녀는 생각보다 쉽게 넘어왔고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잔 이후로 아내가 자기에게 몹시 빠지게 된 걸 알게 됐대요. 다른 건 몰라도 침대 위에서는 자기가 나보다 우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아내를 자기 여자로 만들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상상이 되더라고요. 늘 자기는 잠자리 테크닉이 뛰어나 어떤 여자에게도 엄청난 만족함을 준다며 떠벌리던 놈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했고 그건 안 된다, 나는 친구를 배신할 수 없고 당신을 책임질 수 없다 얘기했지만
그녀는 이미 이성을 놓은 상태였고 그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다툰 후엔 더 애틋하고 뜨거워졌으며 결국 원치 않게 아이가 생기게 됐답니다. 만약에 아이가 생긴 걸 일찍 알았다면 어떻게든 아이를 지우자 했을 텐데 그걸 이미 눈치챘는지 아내는 상당히 지난 후에야 임신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 병세까지 악화되어 모든 것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혼란스러웠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병 치레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아내는 계속 함께 살자 조르며 숨통을 조여왔고 나는 빚이 많다. 네 전남편한테도 갚아야 될 돈이 있다 했더니 주저없이 전남편 돈은 자기가 갚겠다며 바로 송금을 하더래요. 그조차도 비참했겠죠. 돈 300이 없어 여자에게 대신 갚게 했으니. 그런 일들을 겪으며 과연 내가 저 여자를 책임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부담이 돼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전 그제서야 물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 임신한 여자를 두고 잠수를 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애엄마가 너와 연락 안 된다고 나를 찾아온 날, 그날 너가 나한테 전화로 했던 말 생각 안 나냐? 걔 아직도 좋아하냐? 그럼 네가 책임지던지 라고 하지 않았냐? 저의 분노 섞인 다그침에 친구 놈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더군요. 미안하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쓰레기가 돼 있었어. 솔직히 일부러 쓰레기가 되고 싶었어. 그러면 그 여자가 나를 버릴까 싶었거든. 저는 친구에게 눈물 닦을 휴지를 건네며 이번에 지방 내려갈 때 애엄마도 애도 함께 가느냐 물었습니다. 녀석은 한참 후에 답하더군요. 아니, 다 끝났어. 만삭일 때 애엄마 만나서 솔직히 말했어. 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아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테니 앞으로 절대 자기 앞에도 아이 앞에도 나타나지 말아달라더라고. 그리고 지난달에 아이 태어난 걸 걔 언니가 문자를 보냈더라고. 그냥 애 낳았다. 네 새끼 태어난 날 기억이라도 해라. 딱 그 얘기뿐이었어. 난 그 애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몰라. 차마 묻지를 못하겠고. 미안하다. 너한테도 애엄마한테도. 나 쓰레기 맞아. 녀석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속에서 뭔가가 욱하고 올라오더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일에 엮여있는 세 사람 중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막 태어난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참 불쌍했어요. 만일 그 애가 내 아이였다면 끝없이 사랑해주고 모든 걸 다 줬을 텐데 앞으로 그 아이의 인생에 아빠란 존재는 아예 없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친구에게 미친 새끼야. 그러게 왜 그랬냐? 대체 왜 그랬어? 너 하나만 사람답게 감정 다스렸으면 나도 너도 그 여자도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았을 거고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편안한 일상을 누렸을 텐데 도대체 왜 그랬냐고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그만 가라고 했어요. 친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꼭 다시 좋은 여자 만나라. 건강하고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만약에 나도 그 녀석에게 한마디를 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건강해라 라는 말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문득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경계심이 가득했고 마주 앉아 베트남 쌀국수를 먹는데 유난히 양파를 듬뿍 넣어 먹었고 후식으로 베트남 커피를 마실 때는 한 모금 마시고 아 맛있다 하며 씩 웃던 모습. 결혼식을 앞두고 혼수를 고르며 TV는 너무 큰 거 사지 말자. 어차피 애기 낳으면 TV 없앨 거거든. 대신 냉장고는 큰 게 좋고 가습기랑 건조기도 애기 낳고 사자.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조잘조잘 떠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설마 혼자 아이 낳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겠죠. 매사 야무지고 꼼꼼해서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우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얼마나 힘들까. 나름 여린 면이 많아서 힘든 일 겪을 때마다 눈물도 많이 흘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놈한테 모든 얘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자책감과 자잘한 미련마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이 생기더군요. 제 나이 이제 38. 지금까지 살아온 나올보다 어쩌면 살 날이 더 많으니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와 따뜻하게 사랑 나누며 살 수 있는 날이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